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남 장한식입니다. 오늘은 술 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베토벤의 이야기를 리질리언스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겠습니다. 역경을 명곡으로 승화시킨 베토벤, 악성 베토벤. 사람들은 베토벤을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왜 그를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렀을까? 그가 쓴 편지를 모아낸 책 베토벤 불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답을 조금은 알 수 있다. 음악가의 집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때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는 베토벤을 모차르트보다 나은 음악가로 키우려고 가혹하게 교육했다. 피아노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바이올린을 주고 방에 가두기도 했다. 요즘으로 치면 지나친 조기 교육이자 아동 학대였던 셈이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한창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어린아이를 방에 가두고 악기만 가르치니 당연히 베토벤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오직 음악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혹한 음악 교육으로 그는 11살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고 13살에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음악적으로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갔지만 삶에서는 커다란 상실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이어졌다. 17살에는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고 동생들이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창 음악가로 인정을 받아갈 30쯤에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청력마저 잃고 말았다.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다. 병약한 어머니와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베토벤. 그래서인지 그의 정서는 늘 불안했다. 작곡가로 인정받을 즈음 청력을 잃었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늘 버림을 받아야 했다. 청력을 잃은 것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당시에는 무도회에서 남녀가 춤을 추고 귓속말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베토벤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큰 소리에 놀란 여인들은 그를 멀리했다.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와 연애할 여인은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할 수 없었던 베토벤은 동생의 아들인 조카 카르를 친자식처럼 여겨 과도한 기대와 사랑을 쏟았으나 배신을 당했다. 또한 자신이 끝까지 반대한 결혼을 밀어붙여 주먹 싸움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팔아 사업에 이용하고 자신도 모르게 악보도 팔아치우는 등의 짓을 한 동생 요한 판 베토벤으로 인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병을 얻었고 동생의 아내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4살부터 가족은 물론 그가 사랑했던 여인 가운데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이 없었다. 마치 삶이 베토벤에게 이제 그만 무릎을 꿇고 너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역경 따위에 지지 않고 음악가로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으로 증명해갔다. 그는 죽기 4년 전인 1823년 3월 장엄미사를 작곡한다. 1819년에 이듬해에 있을 루돌프 대공의 즉위식에서 연주할 미사곡을 의뢰받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4년 동안 매달려 작곡한 노래가 바로 장엄미사다. 이 노래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랜드 오라토리오라고 부르며 피델리오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노래다. 마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번뇌에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는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음악의 중요성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준 크리스티안 고틀로프 네페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페는 베토벤에게 모차르트와 하이든을 만나게 해주었다. 가족으로 버림받았던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친구들, 박수를 치게. 이제 희극은 끝났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절망의 연속, 비극의 연속이었다. 요즘 시대로 치면 학대 가정의 아이였고 청각장애가 있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과 착취를 당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희극이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자기 인생의 역경을 음악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아 수많은 명곡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베토벤이 공자나 석존, 예수와 같은 음악에서의 성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베토벤이 비극적인 자신의 삶을 희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끝없는 역경에도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를 가르친 스승 네페가 있었으며 그를 지지한 여러 음악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같은 역경을 겪는 사람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것, 그것이 누가 보아도 비극이었던 자신의 삶을 희극으로 바꿔본 베토벤이 보여준 리질리언스의 힘이었을 것이다. 리질리언스, 다시 일어나는 힘 중에서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잘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찾는 것인가 봅니다.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베토벤처럼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모두 대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 소통하고 성장하며 자란 아이가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